탕후루 등의 최근 유행하는 고당류 고칼로리 음식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부터 당뇨병이 생기면 유병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기 때문에 동반되는 합병증도 많고 정도도 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상아 교수입니다. 요즘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20, 30대의 젊은 당뇨병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식생활 및 생활 습관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고 살이 쪄서 비만이 되면 당뇨병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탕후루 등의 최근 유행하는 고당류 고칼로리 음식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당뇨병에 걸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뇨병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예컨대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다던가 당뇨병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미 비만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당뇨병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많이 생기는데 젊었을 때부터 당뇨병이 생기면 유병 기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기 때문에 동반되는 합병증도 많고 정도도 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 대표적인 동반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비만한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발병하는데 심지어 혈당이 높더라도 몇 년간 본인이 모르고 증상이 아주 심해져야만 비로소 당뇨병인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이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사실 혈당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보다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뇨병 전형적인 3대 증상으로 다음 다식 단요 증상이 있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혈당이 나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당을 세포에서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허기가 지고 소변으로 당이 다 나가버리니까 체중이 빠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목이 자주 마른다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곤증, 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혈당이 아주 높을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15에서 40% 정도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채소 같은 섬유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밥과 반찬을 동시에 먹기 때문에 순서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는데 뷔페나 코스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먹는 것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이틀을 굶고 나머지 5일을 먹는다든가 3일을 먹고 하루는 굶는다든가 또 시간 제한으로 일정한 시간은 먹고 일정한 시간은 안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량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혈당 조절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위해 굶는다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고 보통 한 끼를 안 먹는다면 다음 식사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고 체중 감량도 혈당 조절도 결국은 적절한 양의 식사를 매 끼 규칙적으로 먹을 때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을 수 있고
당뇨약 복용에 따른 저혈당도 예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의 양을 한 끼 식사에서 50에서 6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의 양을 10% 이하로 극단적으로 낮추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머지 열량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지방 섭취가 들어가고 심지어 커피에 버터를 타 먹거나 삼겹살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이 역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5, 6개월 지나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식사 습관에 탄수화물 비율이 많다면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 줄이는 것은 권장하지만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어도 저녁 8시 이후에 야식만 줄여도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새끼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8시 이후에 야식을 금한다면 어떤 다이어트보다도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마실 수 있는 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당뇨병 환자라고 술을 못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양과 횟수, 같이 먹는 안주 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보통 적정량은 일주일에 한 번, 술의 종류는 크게 가리지 않고 그 술 한 잔 용량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간혹 도수가 높은 술을 희석해서 마신다거나 단맛이 나는 술을 피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당뇨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어떤 술이든 한 번에 먹는 알코올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영양분은 없고 칼로리만 100g당 700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없이 마신다면 체중이 증가하기 쉽고 과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혈당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은 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한 후 적게 활동한다면 비만해질 수 있고 이것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한 번 시작할 때 30분 정도 약간 숨이 차거나 속옷이 땀에 젖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총 150분 정도 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식사법은 성인 권장 칼로리 정도로 하루 먹을 것을 정하고 과식을 피하고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자주 먹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